아, 집에 가고 싶다. 집으로 순간이동했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진짜 좋겠지? 여러분도 혹시 출근만 하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도 출근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도 번아웃 증후군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진 않나요? 되게 쉬고 싶고 되게 졸리고 되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되게 잠을 못 잤고 자는데 일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그러지는 꿈을 꾸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너무 하기 싫고 의욕 없고 쉽게 짜증나고 쉽게 화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일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만 계속 중복되고 삶에 의욕이 없고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향성도 잃고 목표도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진짜 그냥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서 가만히 서 있거나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게 번아웃 증후군이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어요. 주변을 봐도 다들 나만큼 혹은 그 이상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했다고 지치지? 내가 번아웃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에게만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게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내 옆 사람을 봐도 이 사람도 빈틈없이 일을 하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못한다고 나자빠지면은 나만 약간 뒤처지는 것 같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번아웃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의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이상을 해야지만 번아웃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주변에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번아웃이라고? 약간 이런 이게 번아웃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내 한계치는 그럼 이거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도 번아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럼 이 정도 했다고 번아웃이 오는 사람인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가 뭔데 번아웃이 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 어쨌든 회사는 다녀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탓만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내 탓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얼마나 힘든지 증명을 해야 되나요?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그냥 힘든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정도 가지고 극도로 피곤해서 쉬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 소진됐다고 과연 얘기해도 될까요? 이룬 것도 없는데 정말 제가 뭘 했다고 피곤하다고 말해도 될까요? 병원에 오셔서도 굉장히 검열을 많이 하세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내가 많이 지쳤다는 거를 느끼기가 사실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에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옆을 보면 다들 나보다 더 피곤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이렇게 병이라고 해도 되나? 너무 생색내거나 너무 나약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심하기도 어렵고 나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번아웃 증후군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만 번아웃, 즉 소진된 상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번아웃 증후군은 직무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 오는 증후군이니까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여도 일을 하는 사람의 국한된 증후군이에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 소진이라는 번아웃이라는 현상, 증후군을 붙이지 않고 이 현상은 직무에 의한 건 아니어도 취업 준비라든가 취업 시험을 보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대학에서 학점을 따는 과정 또는 입시 과정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피로감과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자기를 몰아붙여야 되는 압박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주부들이라든가 심지어 아동들도 학업 소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굉장히 더 저연령부터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 소진은 사실 감정이 아닌데 상태인데 소진감이라는 정서가 돼버리고 이게 시대 정서가 돼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이게 정말 꾀병이 아니고 요양을 하고 충분히 치료를 하고 나서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할 수 있게 되기까지 3년도, 5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걸로 와서 치료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건강이 많이 상해서 위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 질환이 생기는 분들도 많고요.
과로 자살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좀 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소진이 많이 되면 내가 나를 지킬 힘이나 나에 대해 생각하는 힘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죠. 터널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너무 힘이 없으면 그냥 터널 사고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기 퇴사하면 또 더 고통스러울 것 같고 도저히 내가 힘이 없어서라도 직무에 저항하거나 회사에 거스를 힘도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95%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거의 모든 직장인이 경험하는 번아웃 증후군의 연관 검색어는 극복과 해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다 해봤죠,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힘과 위치를 가진 사람과는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 너 번아웃 왔네, 너 힘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 아, 제가 요즘 번아웃이 와서 라고 얘기하면은 멘탈이 약해가지고 약간 요즘 애들은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친한 동료들한테 아니면 잘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다 해봤죠. 명상, 운동 같은 취미, 자연으로 떠난다. 그때만 좋죠 뭐. 자연 보고 나오면 그때만 좋은데 돌아오는 길에 막 답답하죠. 그 명상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못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아, 이거를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지금 어려움이다. 이런 해결 방법의 공통점은 번아웃 증후군을 내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정말 번아웃 증후군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번아웃 해결법 검색하면은 잠깐 여행을 갔다 오거나 일 스위치를 꺼라 뭐 그렇게 하는데 기계도 아니고 일 스위치를 온오프 시킨다는 생각 자체가 네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 집까지 일을 가져가지 마 이런 말인데 그게 쉽냐고요. 해결법이 없다는 말로 들려요.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뭐 계속 무기력하고 나태함 뭐 이런 이제 증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의지는 있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번아웃은 극복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번아웃은 극복이 아니라 그냥 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극복할 수 없어요. 당연히 개인의 의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번아웃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번아웃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누구일까요? 번아웃 증후군은 회사에 또는 직무 자체에 원인이 있어요. 과도하게 누적되어 온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번아웃이 잘 생기는 환경들은 일이 너무 과도하게 많을 때, 뭐 직무 시간이라든가 양이 너무 많을 때 일단 제일 취약해지지만요. 그 외에도 업무의 소통이 잘 안 될 때, 업무 분장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또 일에 대해서 주변과 조율하거나 상의할 수 없을 때, 담당자한테 책임은 무한으로 지어주면서 그 통제권이나 재량권을 주지 않을 때, 자기 성과라든가 성취에 대한 감사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회사 내에 문제 제기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응답이 많지 않을 때, 이럴 때 번아웃에 아무래도 취약해지거든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나는 무조건 시킨 대로 일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압력을 느끼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압력이 너무 심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사실 받게 돼요. 직장에서도 너 아니어도 너 대체할 사람 많다. 네가 뭐 어디 가서 이런 직장 구할 수 있을 줄 아냐, 너는 뭐 여기 학교인 줄 아냐, 왜 일을 못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고, 우리 사회 자체에서도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면, 개인이 그래도 잘 이겨내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비판만 하고 있으면 네 손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인이 현명하게 또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극복해 나갈 것을 좀 종용하죠. 사실 문제는 피곤하지 않을 수 없는 근무 환경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건 직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또 최선을 다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력하라고만 배웠지 노력하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들면 극복하려고 하죠. 이렇게 노력하느라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저는 번아웃 증후군의 의미를 이렇게 확장하고 싶어요.
직무 스트레스가 가득한 조직과 불합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겪게 되는 증후군.